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모르겠어. 공원 벤치에 웅크린 노인의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을 뛰어다닌 청년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집에 가요. 몇 달 전 이 청년은 굶주려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등에 업고 살려낸 건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노인을 지킬 차례. 하지만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퍼져 있습니다. 박종수가 대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켭니다. 종수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종수의 눈에 담벼락 아래 웅크린 검은 덩어리가 들어옵니다. 종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뭐야 이게? 종수가 허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젊은 남자가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종수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젊은이.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종수가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마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죽겠네, 이 사람이. 종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른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수가 이를 악물고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종수는 한 발 한 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조금만. 종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남자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종수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남자의 손과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밤새 꼬박 남자 곁을 지키며 미움을 떠먹이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민호가 낯선 천장을 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종수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종수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민호 곁에 앉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긴 어디고요? 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종수를 올려다봅니다. 내 집이야. 잔이가 우리 집 앞에 쓰러져 있었어.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이틀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단 죽 먼저 먹어. 속이 많이 비었을 거야. 종수가 숟가락에 죽을 떠서 민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습니다. 저 갈게요. 민호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봐, 아직 몸이 이 모양인데 어딜 간다는 거야? 종수가 민호의 등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러십니까? 민호가 눈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굶어 쓰러진 젊은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일단 먹어. 힘이 나야 어디든 가든지 하지. 종수가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여 감추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 몸 좀 추스르고 가도 늦지 않아. 그건 객실 비워뒀으니까 거기서 지내. 밥은 내가 차려줄 테고. 민호가 고개를 들어 종수를 바라봅니다. 종수의 눈가에 깊이 팬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비쳤습니다. 민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교복 입은 청년의 졸업사진, 군복 입은 젊은 남자 사진, 그리고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찬장 위에 놓인 상장과 감사패들을 들여다봅니다. 중학교 교사 재직 30년 공로상, 모범교사상 등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 먹어라. 뒤에서 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 와서 밥 먹자. 종수가 먼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사는 늙은 남자. 아들로 보이는 사진에 달린 검은 리본. 민호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뭐해, 안 와? 종수가 식탁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라서야 되겠어? 종수가 민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밥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종수가 민호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 보이네. 네, 덕분에요. 민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슬슬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왜 그렇게 굶어가면서 거리에 있었던 거야?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어차피 말씀드려야죠. 민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친척집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컸고요. 종수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그걸로 작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회사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수익률이 좋다고, 원금 보장된다고. 바보같이 믿었죠. 민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5천만 원. 더 큰 수익이 난다고 해서. 사기였구나. 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사무실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1억 7천만 원이 한순간에.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부였는데 저 때문에 다 날렸어요. 종수가 민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었구나. 친척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한 달 넘게 거리에서 버텼어요. 민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화 갈게요. 더 패 끼치면 안 되니까. 어딜 가게? 어디든요. 일자리 찾아보면 되죠.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앉아봐. 어르신, 아직 몸도 다 안 나았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종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떠보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갔더니 가스레인지 불이 켜진 채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물은 이미 다 졸아 바닥이 검게 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급히 불을 끄고 종수를 찾았습니다.
안방에서 종수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엌으로 돌아와 탄 냄비를 치웠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종수가 식탁에 앉아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설거지를 하다 종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그 약 아침에 드셨잖아요. 응? 그랬나? 종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제가 물 떠다 드렸잖아요.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종수가 멋쩍게 웃으며 약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작은 상자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달아도 될까요? 그게 뭔데? 가스 타이머요. 불 켜놓고 깜빡하셔도 자동으로 꺼지게요. 종수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건 요일별 약통이에요. 여기다 약 넣어두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민호가 약통을 펼쳐 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샀어? 동네 약국에서요. 얼마 안 해요. 민호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타이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야. 네. 민호가 돌아봅니다. 고맙다. 이 정도 가지고요. 아니, 정말 고마워. 종수가 식탁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나? 일주일이 아니라 좀 더.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외로웠어. 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하루가 1년 같았어. 네가 온 뒤로 밥도 맛있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붉어진 늙은 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있을게요. 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수와 민호는 어느새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종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상진이? 네가 웬일이야? 박상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진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어요. 삼촌 얼굴도 볼 겸. 지나가다? 네가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종수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상진이 거실로 들어서다 멈춰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상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 민호라고. 같이 지내는 청년이야. 같이 지내요? 무슨 소리예요, 삼촌? 상진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삼촌, 이 사람 누군데 남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상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가 데려온 거고. 삼촌이 데려왔다고요? 이런데 굴러들어온 놈을? 상진아, 말 좀 가려서 해라. 종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상진이 민호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지금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 백수라는 거잖아. 왜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살아? 상진아.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상진이 종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삼촌,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뉴스 안 봐요?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한 달 같이 살았다고 사람을 알아요? 상진이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뭘 우물쭈물해. 나가라고. 상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진아, 여기 내 집이 아니야. 나가라 마라 할 권리가 너한테 없어. 종수가 상진과 민호 사이에 섰습니다. 삼촌, 정신 차려요. 이놈이 삼촌 재산 노리고 붙어 있는 거 몰라요? 재산? 네가 그 얘기를 해? 종수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삼촌,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무슨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 팔라고 하러 온 거 아니야? 그 얘기하러 온 거지? 삼촌, 그게. 됐어. 오늘은 가라. 더 들을 말 없다. 종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진이 이를 악물며 민호를 쏘아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절대 이대로 안 끝나. 상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나가는 게. 그런 소리 마. 상진이 말에 신경 쓰지 마. 종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서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민호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앞에 있던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다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이래. 맞아. 박 선생님 집에 붙어 사는 놈.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민호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종수가 나가보니 서류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요? 네,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종수가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함께 사신다는 청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세요? 그거야 당연히 알지.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복지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복지사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년분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집안일 돕고 어르신 식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복지사가 명함을 두고 떠났습니다. 종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진이 지시구나.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종수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진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그때마다 자리를 피했지만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자기 방에서 가방에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문 앞에 서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르신, 저 이제 가려고요. 민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있으면 어르신한테 피해만 가요. 조카분 말씀도 맞아요. 저 같은 놈이 여기 있으면. 그 소리 하지 마.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요. 저 때문에 어르신 욕먹으시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필요해. 민호가 짐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요? 이 집에 네가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종수가 문틀을 잡았습니다. 아들 죽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응? 민호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떠보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종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이불이 빈 채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집 안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마당도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종수의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거야? 민호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을 두리번거렸지만 종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동네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박종수 어르신 못 보셨어요? 박 선생님? 아까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언제요? 1시간쯤 됐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민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동네 끝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종수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민호예요. 민호가 종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모르겠어.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집에 가요, 어르신. 민호가 종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호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요. 민호가 종수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뒤 병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종수 옆에 앉아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꾸준히 인지훈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였습니다. 종수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호야. 종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정신이 온전할 때 해둬야 할 일이 있어. 같이 가줄 수 있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증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종수가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한테 정식으로 간병비를 주려고 해. 한 달에 180만 원. 어르신, 저는 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쓰려고 해. 내 재산 60%를 너한테 주겠다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조카분도 계시고 상진이는 40% 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돌봐줬어.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줘.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아니라 민호가 종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공증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종수가 안경을 쓰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요. 드디어 땄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수가 자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박힌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했어? 할아버지 낮잠 주무실 때 틈틈이 공부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할아버지 간병인이에요. 종수가 자격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고마운 건 저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민호가 종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민호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가 종수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기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 그 나쁜 놈들.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대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나 봐요.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 사람들 다른 데서도 똑같이 사기쳤대요. 이번에 제대로 잡힐 것 같아요. 잘됐다, 잘됐어. 그 돈 다 받아내야지. 종수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였습니다. 민호와 종수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그림 카드와 숫자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이 뭐예요? 사과지. 맞아요. 그럼 이건요? 네. 딩동댕.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종수가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인지훈련이 끝나면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종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팔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기 꽃 좀 봐요, 할아버지.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러게. 벌써 봄이구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네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종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산책 나오셨네요.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셔요. 종수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특별히 잔치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내 생일?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저는 안 깜빡했어요.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손님? 종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대문 밖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종수가 현관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가득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케이크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제가 선생님 제자분들 연락처 찾아서 초대했어요. 민호가 종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학년 2반 김영수요. 영수야, 네가 이렇게 컸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 갔잖아요. 잊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하나씩 종수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 생일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종수가 눈을 감고 촛불을 껐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야. 종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종수가 방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수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민호가 종수 앞에 섰습니다. 종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 하나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거야. 아들이 제일 아끼던 시계하고 가족 사진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받아. 이제 네가 내 가족이니까. 종수가 시계를 꺼내 민호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운 건 나야.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민호 씨. 두 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올해 우수효자상 후보로 추천해도 될까요? 효자상이요?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 처음 봅니다.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야.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환하게 흔들렸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나고 5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병원 진료실 안이었습니다. 민호가 종수 옆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경도 치매로 진행된 상태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수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 단계라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항상 곁에 계셔야 합니다. 민호가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언제 먹는 거야? 할아버지,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내가? 언제?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전에요. 된장찌개 드셨잖아요. 그랬나? 종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낮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상진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상진이 들어왔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상진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종수가 상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지? 삼촌, 저 상진이요. 조카. 아, 상진이. 그래, 왔어? 상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상진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상태가 이 정도였어? 경도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치매라고? 상진이 종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상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삼촌,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상진이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삼촌,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잘 돌봐드려요.
요양원?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저 사람이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요? 상진이 민호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잘해줘. 난 안 가.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 집도 너무 낡았잖아요. 팔고 요양원비 내면 딱 맞아요.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보내실 수 없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가족도 아니면서. 저는 할아버지 정식 간병인이에요. 계약서도 있어요. 상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상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우편함에서 종수 앞으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진이 종수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종수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조카분이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법원? 무슨 서류? 할아버지 대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요.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진이가? 네. 할아버지 정신 상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종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녀석이 결국 며칠 뒤 상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삼촌,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에요. 부동산? 집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민호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집 팔겠다고 한 적 없어요. 삼촌이 치매라면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잖아. 아직 법원에서 결정 안 났어요. 함부로 못 해요. 상진이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종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진아, 나 안 가. 여기서 죽을 거야. 삼촌,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아니야. 민호가 있어.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좋아요. 법원에서 결정 나면 그때 보자고요. 상진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종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 찾아볼게요. 다음 날 민호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서류들을 꺼내 법무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언장이 나중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성 당시 어르신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때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경도인지장애였지만 판단 능력은 있다고 했어요. 그 기록이 있으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재판 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동안 어르신을 어떻게 돌봤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병일지, 의료기록, 주변 사람들 증언 같은 거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민호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민호 씨 맞으시죠? 사기 사건 수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피의자들 재산 일부가 동결되어서 3천만 원 정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운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종수가 걸음을 멈추고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법원이에요, 할아버지. 오늘 재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지. 내가 깜빡했네. 민호가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진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상진 옆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종수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종수 씨 후견인 선임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종수의 조카 박상진입니다. 삼촌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혼자서는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태예요. 상진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삼촌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삼촌 곁에 있는 이민호라는 사람은 과거에 사기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삼촌을 이용해서 유언장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치매 환자를 속인 겁니다. 상진이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재산의 60%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민호 씨, 답변하시겠습니까?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손에 두꺼운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할아버지를 돌봐왔습니다. 이건 그동안 쓴 간병 일지입니다. 민호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매일 할아버지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산책, 인지훈련까지 전부요. 판사가 노트를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네 주민 30분이 써주신 탄원서입니다. 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모두 제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돌봤는지 지켜본 분들이에요. 상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 증거가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상진을 제지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의료 기록입니다. 제가 돌보기 시작한 뒤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내용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 작성 당시 할아버지 정신 상태 검사 결과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였지만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치매라고요. 유언장은 그때 쓴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정신이 온전했으면 유언장은 유효해요. 민호가 똑바로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돈이 탐나서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죽어가던 저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의가 박종수 씨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종수의 집에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했습니다. 민호가 거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전문의가 종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지. 30년 넘게 살았어. 같이 사는 분이 누구세요? 종수가 거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내 손자 같은 아이야. 민호 씨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해줘요? 종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산책도 같이 가고, 그 애 없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야.
어르신이 민호 씨한테 재산을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종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피가 안 섞였어도 가족이야. 아들 죽고 혼자 살다가 민호 만났어. 그 애가 내 마지막 가족이야.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2주 뒤 다시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문의 소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종수 씨는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지만 이민호 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명확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당시 박종수 씨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박상진의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유언장의 효력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민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긴 거야? 네, 할아버지. 이겼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집에 가요, 할아버지. 그래, 집에 가자. 종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법정 승리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종수의 치매가 중등도로 진행되어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가끔 민호의 이름을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곁에 오면 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종수가 눈을 떴습니다. 종수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구지?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웃으며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민호. 종수가 민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수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 민호. 우리 민호. 종수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 민호가 종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은 뒤였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 사기당했던 돈 있잖아요. 3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 돈으로 할아버지 치료비 모아둘게요. 내 돈인데 왜 내 치료비야?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그 돈 못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민호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은 할아버지 거예요. 종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종수는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곁에 오면 종수는 여전히 민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종수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상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진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상진이요. 종수가 상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상진이, 삼촌, 죄송합니다. 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 재산만 보고 나쁜 짓 했어요.
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반 동안 밤에는 택배 일하고 주말에는 공사장 다녔어요. 빚 절반 넘게 갚았어요. 민호가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진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두 분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삼촌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저는 조카라면서 뭘 했나 싶었어요. 상진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 소문 퍼뜨린 거 다 사과드립니다. 민호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유언장대로 민호 씨가 재산 받는 거 인정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가끔 삼촌 얼굴 보러 와도 될까요? 민호가 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수가 상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진아, 일어나. 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밥은 먹었어? 종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상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상진이 놀라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진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차려낸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종수가 상진과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 종수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와 상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상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종수가 상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진이 대문을 나서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조카처럼 삼촌 곁에 있을게요. 민호 씨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상진이 떠난 뒤 민호가 마당에서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종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예요. 종수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 사람 봐. 진짜 가족 같아. 피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가족이지.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수가 눈을 감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쓰러진 청년을 업고 온 그날, 박종수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 이토록 큰 선물이 될 줄은. 민호 역시 몰랐습니다. 죽음 직전에 만난 낯선 노인이 자신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줄 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 세상은 그들을 의심했고 가까운 혈육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쌓여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종수와 민호가 바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종수가 민호를 알아봤듯이 민호가 종수를 지켜냈듯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